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독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EBS 책이든 프린트든 파일이든 아무튼 뭔가 있어야 돼요. EBS 수능 특강 독서 책이요. 독서 책에 50페이지 인문예술 1강을 펼쳐봅시다. 그 앞에 보면은 교과서 개념학습 일부가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가정학습에서 이미 푼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잘했고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진도 나갈 부분은 50페이지부터 있는 적용학습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모든 강들을 다 풀 순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들을 이제 뽑아갖고 풀면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능 모의고사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문 설명도 하고 문제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0페이지 딱 봐요. 지문이 또 겁나 길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독서 지문이죠. 근데 독서 지문 별로 썰 필요 없어요.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항상 동일하고요. 결국 여기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국어는 이 시간 싸움이야,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요거 두 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30분만 더 있었으면은 나 뭐 지문 다 풀 수 있었는데 30분이 없어갖고 지문 2개 세트를 날려서 내가 60점을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빠르고가 부족한 것도 결국 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수능 시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요, 정확하게 읽는 것 뿐만이 아니고 빠르게 읽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떻게 이 세트를 풀어야 되냐,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봐라 라는 이야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먼저 보라는데 뭘 보라는 건지 뭘 생각하라는 건지 문제를 보면서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 문제를 먼저 봅니다. 51페이지에 1번 문제 있지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1번 문제 보면은 자, 이거 아니고 여기 있다. 아따 어렵네. 자, 1번 문제 눈으로 딱 읽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얘는 내용 일치 문제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옆에 써요. 내용 일치 맨날 나오는 놈이에요. 수능에서 뭐 3문제 정도 맨날 나옵니다. 지문 하나당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써놔요. 내용 일치 문제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문제는 글을 읽으면서 중간에 풉니다. 글을 읽으면서 중간에? 어느 정도 중간에? 한 문장 읽고 문제 보고 한 문장 읽고 문제 보고 이렇게 되나? 그건 아니겠죠. 적당히 읽고 문제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이따 글을 읽으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읽고 나서 풀면은 이게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같은 동그맹이 1번 봅시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관악은 쇠퇴한 반면 서원으로 대표되는 화학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관악이 쇠퇴하고 사학이 활성화됐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서원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나? 헷갈려.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찾으러 가야 돼요. 찾으러 가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트 하나를 풀 시간, 세트 2개를 풀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읽고 얘를 쫙 훑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은 동글맹이를 쳐놔. 그 다음에 다음 글 읽고 적당히 읽고 또 와가지고 얘를 봤는데 또 이게 2번이 맞아. 그럼 동글맹이 쳐놔. 그 다음 볼 땐 1번, 2번 째끼고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답이 5번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1, 2, 3, 4번이 다 맞다는 얘기죠.
그 맞다는 거는 글에 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글에 있는 글을 다 읽고 나서 하나씩 확인하려면은 이걸 까먹어서 다시 글을 살펴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글을 적당히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푼다.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문제는 중간에 푼다. 근데 내용과 일치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일치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데 가끔 일치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그냥 한꺼번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지 말고요. 일치하는 걸 물어본다는 건 예를 들어 똑같이 답이 5번이라면은 1, 2, 3, 4번이 다 잘못된 설명이란 얘기입니다. 잘못된 설명은 글의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틀리다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근거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놈을 그래서 찾아가지고 하나씩 헤매는 것은 시간상 효율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중에 후 문제고, 이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문제는 중문제. 근데 내용일치 문제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봐요. 그 외에도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동일하게 내용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추론하기 문제, 보기 딸려있는 적용하기 문제, 단어 문제, 이렇게 문제 유형들이 몇 개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내용일치 문제다, 중간에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 원격 수업 하는 동안 나갈 목표 지점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수업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수능 욕심이 있고 또 모의고사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문 하나 같이 공부하고 나서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지문을 3개, 4개 정도씩 계속 규칙적으로 방법을 적용하면서 풀어봐야 돼요.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롤 잘하는 방법 알잖아요. 그 와드를 잘 꽂는다, 그 다음에 컨트롤 어떻게 한다, Q 하고 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R 하고 알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수천 판, 수만 판 연습을 해서 척척척척척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아는 걸로 그냥 끝났기 때문에, 혹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연습 필요합니다. 잔소리가 많아. 일단 나가 잔소리가 원래 좀 많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봤고요. 마찬가지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는요 A 같은 부분이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A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소문자 A라든지 하는 밑줄 쳐져 있거나 이렇게 칸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얘도 중간에 풉니다. A에 대한 설명을 다 읽고 와서 옆에다 써. 중간 A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는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 부분을 읽고 A 다 읽었네, 2번으로 가야겠네 생각하고 2번으로 오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A 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답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A를 다 읽고 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기 기억 보이지요? 이거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2번이랑 똑같이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억 공거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기억에 대한 설명은 기억 앞에도 있고요, 기억 뒤에도 있고요,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올지가 불명확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많은 확률로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부분이 이렇게 작은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 뒷문장 정도까지를 읽고 문제로 가보고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놈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 이거 기억이라고 칩시다. A 아니고 기억. 자, 저거 읽었는데 1번은 나왔어. 근데 훑어보니까 2번도 나왔는데 3번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놈 체크하고 그냥 갑니다. 4번은 안 나왔어. 5번 나왔어. 이렇게 체크해요. 그 다음에 다시 글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여기까지 기억이 나와 있는 다음 문장까지 읽고 문제로 갔었어요. 그 다음에 그 문단 끝까지 읽고 다시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보니까 이번에 3번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글을 다 읽고 나서 A 부분뿐만이 아니고 글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문제로 와가지고 보니까 4번은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꼭 중간에 끝내야 된다 집착은 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안 되면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확실히 나온 놈들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1번을 다시 안 보고 2번을 다시 안 봐요. 그래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전체 그 모의고사를 다 푸는 데에 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문제 봅시다. 윗글의 공고제와 보기의 낭천제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근데 얘는 문제를 보기 전에, 읽기 전에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있으면은 무조건 후문제입니다. 글을 읽다가 보기를 읽다가 다시 문제까지 풀고 다시 글로 넘어가면은 흐름이 너무 끊겨요. 그래서 보기가 있는 문제는 무조건 후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윗글에 기억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억 부분은 문제로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 눈여겨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1번은 내용일치 문제, 중문제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겠다. 2번은 A 부분 읽고 나서 풀어야겠다. 그 다음에 3번은 보기 나와 있는 문제다. 글 다 읽고 나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내가 설명을 많이 해서 좀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 유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에는 이거 한 문제당 5초도 안 걸려요. 1번 문제 딱 읽고 내용 일치 중, 2번 문제 딱 읽고 A 중, 3번 문제 딱 보고 보기 후 기억 열심히 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세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를 보면서 각을 잡는 겁니다. 그 각을 잡고 문제로 지문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지문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 설명하고자 한 내용이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글을 읽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게 좀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게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90점 이상 국어가 항상 나온다. 근데 나는 중간에 안 읽고 무조건 지문 다 읽고 나서 문제는 마지막에 푼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적용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기 방식이 뚜렷하게 있고 그게 효율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일부러 방식 바꿀 필요 없다 했어요. 만약에 이건 지금 세 문제짜리 세트인데 5문제짜리 세트라 생각해 봅시다. 요즘 독서 문제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중간 문제가 이렇게 많아. 1, 2, 3, 5번이 다 중간에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은 글을 읽다가 1번 문제, 글을 읽다 2번 문제 왔다 갔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글을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다 중간에 풀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풀고 나중에 풀고 이거는 정확도랑 관련된 게 아니고 속도랑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2개까지만 중간에 푸는 문제는 최대한 2개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나중에 푸는 것이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중간에 풀어도 괜찮다. 글 읽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3문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중간에 읽으면 글 이해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시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확도를 낮추기 때문에 글을 다 읽고 전부 다 나중에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식이 맞는지 저런 방식이 맞는지는 결국 자신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수업하면서 중간에 풀어보기도 하고요. 전부 다 나중에 풀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보는 설명이고요.
이 내가 원래 독서 강의를 한 강씩만 넣고 하나는 과제 하려 했는데 이게 말이 많아. 내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 뒤에 있는 강의 바로 봅니다. 이거 같이 해서 한 차시예요. 이거 다음 시간 거 아니고